맨손업 어민인 척 보상금을 타내는 사례가 적지 않은 반면 실제 어민임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던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재기획 용역을 거쳐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용역 결과 사업비는 예타가 면제되는 500억 원 아래로 조정됐고 경제성도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도가 장항선과 경부고속선, 고속철도 연결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방침입니다. 두 노선이 이어질 경우 홍성역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이동 시간은 65분으로 단축됩니다. 올해 9월까지 충남을 찾은 관광객이 2,100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충남도는 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당진에서 허술한 맨손업 신고 제도를 악용해 어민인 척 보상금을 타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어민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맨손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당진에서 15년째 맨손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어민. 최근 화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을 신청했는데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맨손어업 신고가 8개월 넘게 누락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정확히 8개월 2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해가지고 불가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맨손어업 신고를 하면 효력은 5년 동안 유지됩니다. 이후 어업을 계속하려면 신고를 또 해야 합니다. 문제는 5년마다 돌아오는 신고 갱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는 또 주민 80%가 다 노인이십니다. 5년 그거 해 넘어가고 그 달력에다 맨날 그거 써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맨손업 신고해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당진화력 온배수로 인한 맨손어업 피해 보상 조사 건수는 약 2,700여 건.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00여 건이 보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어민이 아님에도 신고만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사례와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뒤섞여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맨손어업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진의 경우 맨손어업 신고 주체는 개인, 조업 가능 구역은 당진시 전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세대별, 어촌계별로 나누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진시도 예를 들어서 세대별로 한 명씩 이렇게 내준다든지 조구역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어촌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죠. 이와 함께 지자체 홍보와 안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읍장, 면장, 시 같은 경우는 동장 통해가지고 홍보 활동을 하거나 공문서를 발송하면 되는 거죠. 당진시는 취재 내용을 전달하자 개선 방안 마련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정식 인터뷰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최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이달부터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자 충남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사업비를 484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2058년 기준 연간 항공 수요는 아산 등 가파른 인구 증가세 등을 반영해 예타 때보다 3만 명이 많은 45만 명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평가는 기준점인 0.5를 넘어섰고 비용 대비 편익은 1.1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남도가 장항선과 경부고속선, 고속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천안 아산역 일원의 장항선과 경부고속선 사이 6.9km를 연결해 환승 없이 고속철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내년 본 예산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을 반영하고 이번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입니다. 장항선과 경부고속선이 이어지면 홍성역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약 1시간 만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올해 9월까지 충남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충남도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주요 관광지 입장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기준 누적 충남 관광객 수가 2,197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은 주요 관광지는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산 간호람, 예당호 출렁다리 등입니다. 충남도는 새로운 관광 수요에 맞춰 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양군이 2040 청양군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할 주민계획단을 모집합니다. 네, 청양군 조숙관 도시계획팀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양군 도시계획팀장 조숙환입니다. 예, 먼저 2040 청양군 기본계획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2040 청양군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할 주민계획단을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청양군 기본계획은 군민의 생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20년간 청양군이 나아가야 할 정책과 전략을 담아서 지역의 기본적 공간 구조와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계획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주민계획단은 청양 정산 생활권 계획과 도시 농촌, 일자리 농업, 복지 교육, 안전 방제 등 4개 분야별 계획을 자문하고 정책과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양군은 주민계획단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상을 정리해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 국토계획평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5년 최종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그럼 주민계획단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청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양군에서는 청양 미래의 길잡이가 될 2040 청양군 기본계획이 군민의 뜻에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주민계획단과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양군 조숙환 도시계획팀장이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에 케이블 TV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역 채널 보도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뉴스를 전하는 지역 방송 기자 단체인 한국 케이블 TV 기자협회 창립을 기념해서 마련된 건데요.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됐는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 기자협회 창립을 선언합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 기자협회 창립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케이블 TV 기자협회는 지역 뉴스를 전하는 케이블 TV 기자 단체로 LG엘로비전을 포함한 12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케이블 TV 기자협회는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 언론의 자유와 자치분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 출범을 기념해 마련된 지역 채널 보도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화 시대 지역을 밀착 취재하는 케이블 TV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는 데 대해 공감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얼마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방민에게 제공할 것이냐, 또 얼마나 지방민과 소통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가장 가까운 매체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성 구현이라는 공적 책무에 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이 해설 논평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 논평이 안 된다는 황당한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도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 그 공동체의 어떤 소식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 소식을 전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수많은 매체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역 채널의 보도력을 강화하려면 뉴스 콘텐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경쟁하는 데는 지금 다른 지역 진화가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채널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정말 지역민이 필요로 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뉴스 어딘가에 사실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케이블 TV 기자들의 정기적인 국회 출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쟁 위주인 국회 관련 취재가 지역과 연계된 정책과 입법 활동 위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케이블 TV가 자립할 수 있도록 커머스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케이블이 지역 언론으로서 그동안 수행해온 그런 역할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이라든가 혹은 스스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원의 여력을 조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IPTV에서의 지역방송 송출, 그리고 지역 채널 간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향들이 논의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박서영 법무사가 당진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법무사는 13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며 총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진 발전 방향으로 지역업체, 소상공인들과의 개발 이익 공유, 첨단 기업 유치, 제2서해대교 건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 예산안 심의에 총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에서 열린 실구건장 회의에서 이번 주가 정부 예산 10조 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심의 중인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경찰복지법 등 충남 지역 현안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10조 8,100억 원 규모의 내년 충남도 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과 청사 비상대피시설 설비 설치 공사 등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된 50여 개 사업에 대한 예산 120억 8천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충남교육청과 충남도가 유아와 보육의 통합을 뜻하는 유보통합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추진단은 교육청과 도 직원, 외부 자문위원 등 4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추진단은 2년 뒤 본격 시행될 유보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정원과 예산, 이관 범위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또 지자체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원활히 이관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령의 무탄소 발전 핵심 기술인 수소 터빈을 시험 개발하는 시설이 들어섭니다. 충남도는 1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실시한 수소 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터빈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센터는 오는 2026년까지 보령시 주교면 관창 산업단지에 조성되며 건립에는 4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령 해양경찰서가 대조기를 맞아 17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주의보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됩니다. 보령 해경은 대조기, 서해 중부 해상 물결이 매우 높다며 해안가 저지대 차량 침수와 갯벌 고립 등 연안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과 해안가 순찰을 강화하고 선박의 정박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